새벽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부산에 아침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상이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구청과 시청 주변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 유흥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도 보면 상가 비어있는데 거의 없어요. 옥상공원도 이렇게 조닝을 해놨는데 사실상 거의 죽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약간 담배 타임 하는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좀 예산이 좀 제한된다고 하면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경상 권역을 중심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는 울산광역시 위주로 좀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부산광역시에 저희 아늑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탐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남포동, 서면, 그다음 부산 동래구, 광안리 여러 지역을 돌아가게 되면서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부동산을 찾아보고 있는지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포동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거리상으로는 약 한 300~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여기 이제 숙박시설 하나가 대로변에 좀 괜찮은 게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보러 왔습니다. 요거가 이제 객실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매매 금액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100억대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좀 둘러보고 괜찮은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좀 둘러보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좀 괜찮게 본 게 뭐냐면은, 대로변에 이 건물에서 롯데백화점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호텔로 개발을 했을 때는 좀 더 괜찮은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로비 공간인데 보자. 창고가 꽤 높아가지고 여기를 원래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다고. 저 뒤에가 진짜 넓어요. 아, 뒤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셨는지 이제 캐리어 짐을 미리 좀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서 한번 보관을 했거나 체크인 전에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뷰가 엄청나죠? 거의 통창으로 지금 엄청 개방감 있는 형태의 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위치적으로 엄청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포 지역이 땅값 상승 자체가 그렇게 뭐 가파르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보통이 일반 상업지 대로변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해당 부동산이 호텔로 만약에 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런 매력도가 좀 보여서 한번 물건을 보러 왔고요. 오늘 제가 객실부랑 공용공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찍어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찍어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자세히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승강기가 설치된 날짜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보통 모텔 건물들이, 여기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보통 오래됐잖아요. 저희는 뭐 이제 30년 다 돼가는 모텔 건물들을 보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찍어두고 캡처를 해두는 습관을 들여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뭐 이제 설비 점검을 오게 되면은 이거 교체 예산도 넣어야겠다, 견적에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미리 이제 제가 그걸 좀 염두를 해두고 사업비에 좀 반영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죠. 옥상 공간도 이렇게 조닝을 해놨는데 사실상 거의 죽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약간 담배 타임 하는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거냐라는 것도 예산 문제긴 해가지고 뷰가 뭐 특별히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하거든요. 예산이 좀 제한된다고 하면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이게 객실관리 프로그램이었구나. 여러분, 저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객실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RMS, PMS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 키를 꽂으면 제시를 하고 이제 퇴실을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스위치, 우리가 보통 이제 원룸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형태의 스위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일본인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구조네요. 좀 작고, 창호도 보게 되면은 불투명 시트지를 중간에 애매하게 붙여둔 것 같긴 합니다. 냉장고도 보통은 이제 객실에 들어가는 무소음 냉장고, 조그마한 게 아니고 냉장 냉동이 들어가는 형태의 냉장고를 쓰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얼음을 좀 깨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고객 감성으로 했을 때 되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면은 이런 것들, 가구들 있잖아요. 가구들은 다 이제 뜯어내고 여기 있는 가구들도 치우게 되면은 공간 자체는 일반적인 관광 숙박시설 형태의 공간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화장실이 너무 작네요. 화장실 공간이 조금 다소 아쉬워 보이긴 해가지고 이 공간을 보면은 지금 수전 라인도 좀
좀 약간 특이해 보이거든요. 에어컨 호스도 지금 보니까 물 빠짐이 화장실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공사가 좀 많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이 복도에 이제 레이아웃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한 개층에 9개 객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두시면은 우리가 현황도가 없기 때문에 층당 이제 호수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의 두 번째 이제 물건을 하나 보고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게 건물 주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좋은 금액에 좀 매수 의사가 있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의견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희 회사 이제 소개도 좀 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건물의 규모가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첫 미팅을 되게 부드럽게 좀 잘 끝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서면의 1번가라고 하는 형태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일주일에 뭐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오고,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친구들을 만나면은 높은 확률로 서면에 와가지고 1순위 약속 장소로 불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저 끝으로 가면은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포차거리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노래방이나 술집, 식당 이런 것들이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문 로타리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병원이나 학원, 여러 형태의 이제 오피스 건물들도 좀 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만약에 숙박업 운영적인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서면도 예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금액이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점이 약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뭐 시세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운시킬 수는 좀 없는 거고,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들이나 건물의 연면적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할 만한 부동산들을 후보를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 물건을 봤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다 담지는 못했지만 물건 잘 보고 임대인하고 얘기 나누고 와서 지금 이렇게 상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좀 규모가 있는 데라고 하셨는데 객실이 어느 정도 돼요? 객실이 지금 이제 1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크죠. 건물 매매 금액은 한 100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현장은 부산 동래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래구는 어떤 느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동래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산 동래역 1호선이랑 4호선이 지나가는 동래역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굉장히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메가마트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근의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록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마트 옆에 있고 이제 군데군데 주택가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였는데,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있었던 곳들이 이제 숙박시설들이 좀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블럭인데, 사실 여기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많지가 않아요. 개수가 한 10개 미만 정도일 정도로 상권의 규모에 대비해서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작고, 또 숙박시설 단일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가 이제 좀 많이 개발이 돼서 예전에 없었던 아파트와 주상복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해당 동네의 소식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30개 중반 정도 되는 숙박시설들 하나를 제가 방금 보고 나왔는데 내부를 좀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예전에 여관 스타일의 영업을 장기방으로 하고 계신 분이고요. 장기방 해봤자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월에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오는 매출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이 구청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제가 썼는데 여기 또 신축을 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구청과 시청 주변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 유흥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인천 우리 서구청 같은 데도, 그 다음에 부평구청 인근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들로 보통 상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가 또 괜찮게 본 점은 뭐냐면은 토지가 자체도 좀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 주변이 지금 보면은 개발이 좀 굉장히 더뎌요. 숙박시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객실수 대비했을 때는 지금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조금 비싼 면도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실수도 30개 중반 이상의 어느 정도의 적합한 객실 단가,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냐,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요 지역에는 안옥 브랜드 하나 들어가도 저희가 선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당 물건을 보러 왔어요. 근데 저는 동네라는 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는지도 전 궁금해요. 여기로 한번 나가보면은 저렇게 쭉 가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나와요. 여기가 완전 메인 스트리트예요. 여기가 이제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도 보면 상가가 비어있는데 거의 없어요. 모든 층에 상가 다 입점되어 있고, 뭐 노래방, 술집, 고깃집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관광객을 타겟팅한 상권은 좀 아니네요. 관광객은 아니고요. 거주민들 있죠.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먹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동네는 평당가가 어느 정도 돼야 좀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 3,000에서 3,500 사이 정도 형성되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산 쪽에 제가 매물 나온 것들은 좀 다 훑어봤고요. 이제 저희 창원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까지 가야 되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거의 출장객이에요? 아니면 장기방? 출장도 있고 출장 온 사람들은 뭐 한 달씩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엘리베이터가 좀 마담합니다. 대표님은 저기 언제 매매하신 건가요? 10년 됐네요. 10년이요? 2016년도. 아, 매매는 왜 좀 하시려고? 나이도 있고 너무 시간을 놀러도 못 가고. 아, 좀 많이 뺏기죠. 매매하시다 보면. 그래서 밑에 층 좀 예,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이 크네요. 여기는 이 라인은 두 개랑 크고요. 층고도 좀 높네. 화장실. 화장실 리모델링 안 했고 밑에는 다 했어. 그 장판이네. 여기는 방이 작아요. 이쪽이 좀 네, 큰 편이고 네. 트윈으로 해주셨네요. 네. 이 창호 교체해야겠는데.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 있군요. 그리고 28객실로 그냥 봐야겠다. 그 나머지 층은 다 동일하네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창원의 중앙동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창원에서는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남동과 중앙동, 그 중에 이제 중앙동에 와 있는데요. 상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지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창원시 자체가 공업도시잖아요. 국가 이제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고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 공단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 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가족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경남 권역이나 경북 권역에서 이제 이런 제조업 기반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창원 쪽으로 이제 많이 또 들어오시기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가 좀 둘러보니까 감독님 어때요? 아까 말했던 창원의 그런 중심 느낌이 좀 드나요? 그냥 옛날 동네에 있는 시내 느낌? 그렇죠. 근데 여기가 국가산업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수요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주변에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장직 분들 계시잖아요. 현장직 분들께서 아마 이 근처에서 숙소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방으로 수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한 2주 단위에서 한 달 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장직 분들께서 이용을 거의 주로 하신다라고 형성이 되었고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숙소를 리모델링을 하기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모텔 아까 들어갔을 때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일단 조도가 너무 낮고 빛이 별로 안 들어오고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식사에 이제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밥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노래방, 뭐 젊은 사람들은 PC방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동네의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가 매력이 있었던 거는 매입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해볼 만한 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숙박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으로 광고 세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손님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미리 온 거죠. 결국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출장직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방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대 시설을 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나오느냐, 주차가 좀 여유롭게 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위주로 봐가지고 오늘 부동산을 좀 봐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만약에 창원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좀 이 동네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매매 금액이 싸기는 한데 상남동 쪽에서 메인 스트리트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전략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싸게 들어와서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나중에 나갈 때도 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평당 거래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 보이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미 동네의 상권 자체가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도 돌아다니는 보다는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딱 봐도 이게 뭔가 거칠어 보여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손님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높은 확률로 비즈니스 상권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주중과 주말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중을 다 채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단가 자체가 또 보면은 한 4만 원대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여기보다 또 높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에서 6만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는 어떤 것들을 넣을 수가 있을지 경쟁업체들은 방을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부산에 아침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남포동, 서면, 광안리, 동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의 중앙동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건 한두 개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상이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물건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몸소 직접 뛰면서 물건도 개발해보고 상권도 미리 한번 둘러보긴 하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방상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 지방상권들이 좀 이제 포화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지방상권 다음에 그 2순위 상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그 지역을 선점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먼저 들어가서 좋은 단가로 돈을 벌고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또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신청 링크는 댓글에 남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